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나의 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을 것인가? 요거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날까?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겁내지 마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도 해보지만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 때는 언제나 처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해 나가는 거가 굉장히 겁나시겠지만 응용이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나의 짝은요. 본인의 일주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일주가 내가 배우자 궁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비식재 관인 1번 써놨는데요. 비식재 관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일 비견이야. 내가 만일 식신이야, 정제야, 정관이야, 정인이야 이렇게 제가 만일 식신일주다 그러면 저는 정인편인과 짝이 됩니다. 비견겁재는요, 비견겁재끼리 짝이 됩니다. 정제나 편제가 들어있다 그럼 정관편관과 짝이 됩니다. 그리고 정인, 편인이 들어있다 그러면 식신상관과 짝이 됩니다. 이것은 80% 정도입니다. 20%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법칙에 의해서 20, 60, 20이 있잖아요. 상위 20, 하위 20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비견의 일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견겁재를 만날 확률은 80%인 거고요. 비견겁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2, 3, 4, 5번의 다른 십성을 가질 확률은 20%입니다.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는 식신상관의 일주가 정인편인을 만날 확률은 80%인 거죠. 나머지도 다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유는 자, 비견겁재는 나예요. 나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대등한 관계인 사람들을 사람으로 치는 그러한 형태가 비견겁재죠. 똑같아야 돼요. 0이에요. 0. 내가 주는 것도 너가 나한테 주는 것도 딱 0이어야 돼. 내가 하나 줬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 돼. 이러한 형태, 똑같은 형태, 정상적인 형태, 사회생활에 치중을 두는 건강한 나의 형태가 비견겁재입니다. 그렇다면 비견겁재가 비견겁재를 만날 확률이 80%가 되는 거고 비견겁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주를 만날 확률은 2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신상관. 이 사람들은 플러스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플러스를 쳐. 본인 말고도 플러스를 쳐요. 그러면 이 내가 남는 사랑을 누군가를 줘야 돼요. 식신상관의 일주는 내 자식이 내 배우자 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사람은 분명히 정인편인이야. 다르게 인연이 잘 안 돼요. 20% 빼고요. 다르게 인연이 잘 안 됩니다. 식신상관은 언제나 막 더 챙겨주니까 만약에 식신이 비견을 만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막 줄라 그래. 근데 비견겁재는 야, 내가 받는 것도 똑같고 주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너는 왜 맨날 주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본인의 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으로 치자면 나가 되고, 식신상관 일주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 부모로 태어난 거예요. 자, 정제 편제는 예쁜 여자를 말하는 거죠. 정관 편관은 멋진 남자를 말하죠. 정인 편의는 아이입니다. 심리 상태 자체가. 그래서 짝꿍이 되는 것은 남자랑 여자랑 둘이 짝꿍이 되는 거죠. 엄마하고 아기가 짝꿍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둘이 커플인 거고, 비견이나 겁제, 얘네들이 비견겁제, 겁제 이런 식으로 짝이 되는 게 80%, 비견겁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과 짝이 되는 것은 20%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내가 비견을 갖고 있지만 비견겁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다른 비식제 관인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연주, 월주, 시주가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배우자가 또 종합적으로 나는 비견을 가지고 있지만 타주에 식신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 나는 엄마인 상태야. 그러면 충분히 도와주지만 나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견도 선택할 수 있고, 정인 편인을 선택했다 하면은 이혼수가 오는 거죠. 정인 편인은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연주, 월주, 시주 구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짝꿍이 됐어. 일단 이렇기 때문에 짝꿍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 일주에 식신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인 편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혼수가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주기만 하고 쟤는 받기만 하고. 이 구조가 약간 힘들어지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수가 온다. 그럼 비견겁제는 똑같이 했으니까 이혼수가 안 오냐? 그러면 비견 편의는 나도 안 주고 너도 안 주고, 나도 받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너도 나한테 주고 받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맨날 싸우다 보면 빵이 됩니다.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혼수가 또 오는 거죠.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의 커플은 그나마 이혼율이 제일 적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여자는 멋진 여자,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멋지게 꾸미고 이렇게 살고, 남편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직장을 잘 다니는 형태, 건강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플들은 이혼율은 낮아지지만 사람이 부딪히며 살다 보면 뭐 이혼수는 언제든지, 너무 과소비했어,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늙으면 예쁜 그 외모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젊은 여자를 또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저 사람이 소중하구나 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을 지켜갈 수가 있겠지만, 내 마음과 배우자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나하고 마음이 똑같이 연결되어져서 나가면 그 결혼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깨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 종과 교배가 일어나야만 인류가 번성하고 자손이 번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명리학의 비밀이, 이 자연 법칙의 비밀이 무엇이냐? 인류를 보존해서 우리가 발전된 형태로 잘 살아나가는 거, 자손을 보존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원치 않고 제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자연 법칙에 넣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야 자손을 지키는데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만일 식신이다 그러면 인성의 일주를 만나서 고생을 하겠죠. 왜냐면 그 정인편이는 효신살, 내 배우자의 어머니가 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우리 집안을 간섭해. 나는 그러나이도 잘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보시기에는 반대로 봐요. 내 아들이 아깝다. 또는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행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오행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목, 화, 토, 금, 수 중에 한쪽으로 만약에 많이 쏠려 있어. 그러면 오행이 한쪽으로 쏠린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오행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저에게 오지 않아요. 왜냐면 자석과 쇠의 관계처럼 자석에는 쇠만 붙거든요. 내 오행이 한쪽으로 모질랐어. 목이 없어. 그럼 목이 좀 많이 갖추어진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야 둘 다 서로 쳐다봐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정제평제, 정관평관 뭐 이런 식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짝꿍이 안 돼요.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관심이 막 이렇게 있다든지 서로 막 표현한다든지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엄마인 경우에 자식을 챙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많이 있고 항상 챙겨주니까 정인 편인의 입장에서는 쟤가 늘상 나를 챙겨주는데 내가 뽀뽀 한번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뽀뽀 한번 해자 막 이러면서 막 사탕 줄게, 10,000원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는 여자나 남자한테 짝꿍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엄마 자체가 정인 편인의 하는 짓이 딱 짝꿍으로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그게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이 한쪽으로 쏠렸다. 근데 내 짝꿍을 보니까 쟤도 좀 이상해, 사주가. 그러면 그래서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형태의 사람을 또 고르게 돼요. 식신상관이 정인편인하고 같이 결혼을 했다. 근데 얘가 안 돼가지고 얘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혼을 했어.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할 때도 똑같은 놈을 고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경우, 한번 호되게 당했더니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 조건을 보고 골라야겠어. 식신상관이 조건을 안 보고 외모만 반듯한 사람을 처음에는 골랐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을 안 고르고 다른 거를 골라봐야겠다. 정인편인 빼고 나머지에서 고를 거야. 이렇게 해서 고르면 끝까지 갑니다. 가긴 가는데 거기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왜? 나는 엄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른 일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과 짝이 됐을 경우에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고생을 실컷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르지, 첫 번째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을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보는 거죠. 이제 두 번째부터 조건을 두 번째도 안 봤다, 세 번째도 안 봤다 그러면은 계속 결혼을 반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내가 이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럼 이제 내가 전에는 외모를 보고 골랐지만 이번에는 직업도 보고 집안도 보고 인품도 보고 성격도 보고 다 보겠다. 그래서 정말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부을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공평한 거죠. 그리고 명리학을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나서 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나는 이제 식신상관이니까 정인 편의는 안 고를 테야. 이런 경우가 있죠. 다 알고 고르는 경우, 모르고 고르는 경우 뭐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골랐더라도 사실 내가 관심이 가는 거, 조금 매력적인 거, 내가 쟤하고 짝이 되고 싶어, 뭐 사랑해, 챙겨주고 싶어, 이건 정인 편인입니다. 사실 못 잊어요. 근데 그렇게 살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럼 다른 모든 걸 갖춘, 외모만 빠지고 모든 걸 갖춘 그러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예, 그러면 오래 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부터는 여기서는 50대 50으로 나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결혼도 내가 성공하겠냐 안 하겠냐 그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의 짝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오셨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거의 되신 분이 많고 지금 명리학을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